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들이여 군 복무를 하라 라고 주장하는 하태경 새 보수당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름인가요? 확실히 어쨌든 1월 12일 자 뉴스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총선과 연관돼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래갖고 이게 얘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근데 약 20년 전에 이미 군 가산점제라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결정한 바가 있대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새 보수당 책임 대표가 돼가지고 여성희망 복무제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조금 부여하는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태경 의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썰전에 나와서 자기는 유시민 키드라. 유시민의 철학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을 비토하는 데 나섰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하태경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잘 몰랐어요. 저는 이 사람이 무슨 탈북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탈북자 그런 북한 방송을 막 하고 대표였어요. 열린 북한 방송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북자인가 그렇게 한때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필을 보니까요. 68년생이고 부산 출생이에요. 그래서 보니엘고라는 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똑똑하게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서울대에서. 그리고 고대에서는 국제학 석사를 했고 중국 대학원 길림대에서는 세계 경제학 박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속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미시간 주립대학, 미시간 하면은 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워싱턴에 있는 국제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아무튼 좀 있었지 않겠어요?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흘러 열린 북한 방송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평통이라고 그러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원으로 있고 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국회의원에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분이 굳이 여성이여 군대를 이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새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막 업데이트 저도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떴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미국에서 민주당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 있어요. 여성이신데 법조계에서도 재판을 하는 대법관 정도 되나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긴스버그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여성분. 근데 민주당의 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이 미국 민주당에 꽉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말이죠. 남편의 영향을 또 강하게 받은 분이에요. 그 두 분 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신 분입니다.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세계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계통에서 지금
그런 출신이다. 뭐 또 이런 게 계파가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고 아무튼 이분은 남편분이 이제 긴스버그, 미스터 긴스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졌던데 말이죠. 그런데 마틴 데이비드 긴스버그, 다비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유대인 혈통인 거를 강조했죠. 근데 이 마틴 긴스버그 씨는 한국전에도 참전한 용사로서 굉장히 군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이분의 남편분도 법조인이에요. 근데 세법 있죠. 텍스, 그 문제를 연구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참전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남편분이. 그래서 이 여성이시고 이제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는 여성 긴스버그, 이 분은 지금 강연을 2017년도 2월 달에 한 거예요. 이거 찾아봐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미국 민주당 정책이 왜,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왜 전쟁이 많이 날까, 그런 것을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 민주당의 뿌리를 보면은 굉장히 사관학교, 그러니까 군사학교죠, 를 굉장히 밀어주고 또 서로 공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여성분도 긴스버그 이분이 지금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나은 걸로 굉장히 또 추앙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이분의 연설은 어디서 있었냐면요, 버지니아 군대 연구소. 근데 이게 군사학교 같은 거예요. 버지니아 군사학교.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을 너무 생각하면서 이제 막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법조인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총기를 다루는 그런 선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교수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총기를 다루는 그런 사관학교 출신이 남편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의 영향이 서로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군대의 힘도 이분 부부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분 부부들도 군대 출신이라는 또 영향을 서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군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유대인 출신들의 경우는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이스라엘 출신인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제 여차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겠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명랑하고 그냥 여성분도 그냥 여성스러워요. 근데 저랑 뭐 피자도 먹고 뭐 그런 사이였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여성분이 아주 멀리서 총으로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총으로 사람을 맞추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명중률이 엄청 높은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젊었어요. 근데 미국에 사시는 미국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차하면 가서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 그런 분위기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젊은 여성이
피자를 먹으면서 저런 소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좀 그때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종의 영국의 도움으로 또 영국 자본력이라는 것은 또 유명한 그런 유대인 자본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그 영국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2000년 후에 거기 세워지게 되잖아요. 중동에. 그래서 지금 계속 싸움 중이잖아요. 그 주변국들과 싸움 중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의 그 머릿속에는 전쟁이라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 점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주의자였잖아요. 옛날부터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지 않은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 지금 과거부터 지내온 바와 또 현재의 그 파워력 그리고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의 정책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군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부부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 왜 전쟁 불사 쪽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 미국 민주당의 자본력에는 그 소로스가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 소로스와 절친인 사사카와 일본의 자본력의 힘이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을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일본 자본력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좀 좀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미국 민주당의 그 주요 정책으로서 군산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군산업을 막 밀어줘요. 이런 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수한 입장, 유대인의 특수한 입장 이런 것도 같이 이해를 일단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왜 파병을 노무현 때 했을까? 노무현은 민주당이란 말이죠. 보수당은 아니죠. 그런 거가 연결돼가지고 하태경은 왜 유시민의 키드라고 그랬을까? 유시민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스스로를 규정할 때. 그러면서 지금 여성희망 복무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가산점을 얻고 싶으면 여성도 군복무해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 흐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페미니즘을 굉장히 강조한 게 유시민의 정의당 쪽 사람들하고 또 조국의 민주당 쪽 사람들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 뭐 여성들이 대거 거기 또 좀 돈도 좀 있고 뭐 강남좌파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촛불 시위를 참여하고 있겠죠. 그리고 조국이 또 강남좌파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국이 따르는 미국 민주당 정책 있죠. 그거는 제가 이미 제 지난 과거의 동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미국 민주당 정책은 클린턴, 오바마에 또 영향을 준 그런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성들의 군대 가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 흐름의 끝에 와서 하태경이 있는 겁니다.